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안에, 전기차 배터리 안에, 심지어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 안에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인 소리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2017년 중국 정부가 조용히 서류 하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뉴스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행정 처리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도장 하나로 LG, 삼성, SK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퇴출됐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약 3조 원이 증발한 거예요. 3조 원이 얼마냐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라고 치면 1억 5천만 마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3년 동안 매일 치킨을 먹어도 못 없애는 돈이요. 그런데 말이죠. 그로부터 딱 7년 후인 2024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허허벌판에 공장을 짓고 유럽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GM, 포드, BMW가 줄을 서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아니, 애초에 왜 중국은 한국 배터리를 주기로 했을까요? 오늘 아무도 제대로 얘기 안 했던 그 7년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죠. 한국 배터리의 적, 그 이름은 CATL, 링더스타인입니다. CATL이 뭔지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7%를 혼자 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37%가 얼마냐고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 10대 중 거의 4대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도, 폭스바겐도, BMW도 CATL 배터리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CATL이 처음부터 이 괴물 같은 기업이었냐? 아니요. 2011년에 설립됐습니다. 한국의 LG화학.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게 1999년이니까 LG보다 12년이나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였습니다. 삼성 SDI는 1970년대부터 배터리 관련 기술을 쌓아왔으니 심지어 4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신생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신생기업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냐? 여기서 중국 정부가 등장합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목록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리스트에 올라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화이트리스트에 LG, 삼성, SK는 단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당시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대당 최대 6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이었습니다. 차 한 대 살 때 1,000만 원 이상을 공짜로 깎아준다는데 그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 배터리가 빠져야 한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죠. 죄송합니다, LG님. CATL 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 차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안전기준 미충족이래요. 그 안전기준이라는 게 뭔지는 절대 공개 안 했습니다. 신청서를 내도 심사 결과를 받아도 왜 안 됐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가입 안 시켜줄 건데 이유는 안 알려줄게. 이런 동네 사람들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안 들어가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CATL의 점유율은 폭발적으로 올랐고 한국 3사 합산 중국 매출은 사실상 0에 수렴했습니다. LG화학은 중국에 공장까지 지어놨는데 그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냐고요?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임대료, 인건비, 감가상각,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공장이 텅 빈 채로 서 있는 겁니다. 한업계 관계자의 말이 지금도 인상 깊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그렇게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었다. 기준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였다. 그럼 여기서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LG화학 배터리 사업부,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지금의 SK온. 이 세 회사가 중국에서 쫓겨나던 2016년, 2017년 내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시 LG화학 배터리 사업부에서 근무했던 한 엔지니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뭐가 또 막혔나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기술로 만든 배터리가 단순히 국적 때문에 팔리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술로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LG화학 배터리 기술력은 CATL보다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안전성, 수명, 어떤 지표를 봐도 한국이 위였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규칙이 다른 게임에서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드리면 더 명확합니다. 2015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 합산 점유율은 약 40%였습니다. 2017년에는 사실상 0%, 2년 만에 40%가 증발한 겁니다. 같은 기간 CATL 점유율은 14%에서 27%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아니, 웃긴 게 아니라 진짜 화나는 게 한국 기업들이 쫓겨나는 동안 CATL은 한국 기업 출신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헤드헌팅입니다. 연봉 3배, 4배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배터리 기술 노하우가 담긴 인재들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을 못 훔쳐가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LG에너지솔루션은 CATL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 사이에서도 인력 유출 문제로 천문학적 소송이 벌어졌죠. 2조 원 규모의 합의로 마무리된 그 유명한 사건. 자, 정리해보죠. 중국 시장은 막혔다. 핵심 인재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공장은 놀고 있다. 경쟁사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파죽지세로 성장 중이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겠습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동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일본 수출 규제 사태. 그런데 이 사건이 배터리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본 규제는 한국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 전반이 공급망 취약성을 한꺼번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정치권과 재계 전체로 퍼지면서 한국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산업을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 위기의식이 배터리 산업을 살렸습니다. 정부는 2차 전지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K배터리 발전 전략이 나왔고 연구개발 투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백악관이 문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걸 바꿔야 한다. 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의존 안 하면서 배터리 기술력이 검증된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선택지가 한국 아니면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 배터리 기업들은 당시 고체전지 연구에 집중하느라 대형 각형, 파우치 배터리 양산 능력이 한국보다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2021년 5월 GM이 LG에너지솔루션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오하이오 공장 투자 규모 2조 3천억 원. 2021년 9월 포드가 SK이노베이션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규모 11조 원. 2022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통과됐습니다. 이 IRA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북미에서 만든 배터리를 쓴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법입니다. 북미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또 한국입니다. 중국 CATL은 미국에 공장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에 의존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2017년에 중국이 한국 배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5년 후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보조금 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됩니다. 근데 이번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로 이때 LG에너지솔루션 내부 분위기를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죽이려다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네. 2022년 1월 27일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70조 원. 당시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기업이 됩니다. 70조 원이 얼마냐고요?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랑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몸값이 같아진 겁니다. 그날 여의도 증권가에서 상장 행사가 열렸을 때 권영수 당시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직원들 앞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중국에서 쫓겨나고 인재 빼앗기고 공장이 멈추고 소송에 시달리던 그 수년의 시간이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눈물이 나왔다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숫자로도 보여드리죠.
2022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CATL이 37%, LG에너지솔루션이 13.6%로 세계 2위, 삼성 SDI가 4.8%, SK온이 4.4%였습니다. 한국 3사를 합치면 약 23%. 중국에서 완전히 쫓겨났던 기업들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 CATL과 맞먹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CATL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CATL은 2022년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포드와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즉각 반발했어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중국 기업에 미국 납세자 돈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CATL은 결국 기술 라이선스 방식으로 우회로를 찾으려 했지만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당했던 그 느낌 그대로 이번엔 CATL이 미국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한테 중요하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보조금의 조건 중 하나가 북미에서 만든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 LG에너지솔루션 오하이오 공장, SK온 조지아 공장, 삼성 SDI 인디애나 공장입니다. 즉 여러분이 받는 전기차 보조금의 배경에 이 7년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해피엔딩이면 여기서 끝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배터리 가격 전쟁. CATL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기술로 못 이기면 가격으로 이긴다. 2023년, 2024년 중국 배터리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준으로 1kW 시당 가격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불과 3년 전의 절반 이하 가격이에요. 중국 정부 보조금, 중국 내 원자재 장악, 규모의 경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버티기 매우 힘듭니다. 실제로 2023년에 SK온은 1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공장 증설을 일부 늦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쓰는데 이걸 고체로 바꾸면 에너지 밀도가 지금보다 40에서 50% 높아지고 화재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충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전기차로 치면 지금 500km 가는 차가 700km에서 750km를 가게 됩니다. 충전은 10분 만에.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를 발표했고 실제로 시제품을 이미 완성한 상태입니다. 이 기술에서 현재 한국이 앞서 있고 CATL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역사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쫓겨났을 때 미국 시장을 열었고 기술을 빼앗기려 할 때 더 앞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가격 전쟁도 결국 기술 전쟁으로 판을 바꿀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한국 배터리를 자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2년 만에 40%의 점유율이 사라졌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IRA라는 역사적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한국 3사는 세계 2위, 3위, 4위 배터리 기업으로 살아남았고 CATL이 미국 시장에서 막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 전고체 배터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다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싸움 덕분입니다. 5년에서 10년 후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700km가 된다면 역시 이 싸움을 이어간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 기업 주가가 오르면 여러분 연금, 여러분 펀드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국이 한국 배터리를 주기로 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공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밤샘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배터리이고 도로 위의 전기차입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